네, 지금 개장하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 안에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 또 어떻게 오후장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유망주 어떤 종목 찾아볼 수 있을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시장이 오늘 좀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조정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? 어차피 최근에 시장에 좀 약간 과열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올 수 있는 걸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주식도 모두 좋은 상태였지만 아직 코로나가 지금 잘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식의 좀 조정은 당분간은 좀 시장 노이즈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너무 이제 뭐 최근에 시장이 너무 불장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종목들 많이 채워가시는데 좀 일부는 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부분은 좀 차익 실현하시고 좀 약간 연말 이 장 후반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오늘장의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들을 꼽아주셨을까요?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이제 개별 장세가 오다 보니까 개별주 두 종목 가져왔고요. 첫 번째 종목은 에코입니다. 네, 신규 상장주네요. 네, 뭐 앱코 뭐 신규 상장주고 국내 게이밍 기업 국내 1위 기업이고요. 이게 게이밍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생소하실 분들이 있는데 게임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게이밍 기어가 무슨 어떤 단어인지는 아실 거예요. 근데 게이밍 기어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쓰는 키보드라든지 뭐 마우스 그러니까 게임에 들어가는 어떤 뭐 헤드셋이라든지 그리고 뭐 의자 그 게이밍용 의자 그리고 뭐 PC 본체까지.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다 이제 자기 게임 환경 시스템 설정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신경 써서 이제는 설정을 하시는데, 이 키보드나 마우스 부분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고, 헤드셋도 국내 1위 기업이고요.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PC방을 못 가시다 보니까 집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 회사이고요. 특히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보면은 한 400억, 한 3년 전에 400억이었던 매출액이 600억, 작년에 800억, 올해는 한 1,500억에서 1,700억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. 특히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로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어떤 그 성장성을 인해 국내 성장성을 가지고 이제 아마존에도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진출된 이후에 보면은 이게 동사의 경쟁사가 로지텍과 그 커세어인데 이 가성비 게임기 자체 그 키보드나 마우스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. 로지텍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 같은 게이밍 그 키보드나 마우스의 주력 제품이 보면 2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. 아마존 진출은 19년도부터 이제 이미 준비를 했고 당시에 한 6개에서 5개 제품이 들어간 상태였지만 내년도에는 한 이 제품 군원이 150개 정도로 늘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좀 크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최근에 그 동사회가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졌죠. 빠진 이유가 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뭐냐면은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 그 글로벌 컨테이너가 굉장히 쇼티지가 심하게 오면서 그 컨테이너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이 좀 매출이 인식되는 부분이 좀 지연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내년도 매출액 규모 자체도 한 2,200억에서 2,400억 정도를 보는데 좀 그러면 좀 매출이 그 예상치보다 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이 기업 탐방을 다녀왔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너무 시장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좀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주가에서 반영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보시면은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로지텍이나 코세어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배 이상, 20배 전후로 지금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순이익 기준으로만 봤을 때 한 3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무난히 좀 그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 2,500억, 뭐 10배 이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매출이나 실적으로 좀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업사이드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고요.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 물량 그리고 이제 기관의 오버액 물량이 있는데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과 그리고 약 20명 정도의 소액주주가 15%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
그 부분에 좀 양도차익 이슈가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, 그 양도차익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조정이 받겠죠. 그러면 그 조정 구간을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업사이드를 좀 크게 보셔도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한 뭐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, 왜냐하면 또 아마존의 어떤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,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천억도 뭐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신규 상장주인 앱코는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게임에 특화된 키보드나 마우스를 생산하는 업체인 거죠. 앱코에 대한 관심을 짚어주셨고요. 목표가는 4만 원, 손절가는 2만 3천 원 선까지 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.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유망주도 찾아볼까요? 두 번째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. 네, LB세미콘 IT 쪽에서 갖고 오셨네요. 근데 어제 굉장히 좀 특이한 흐름이 나왔죠. 왜냐면 지금 IT 종목들,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그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제 조정 약간의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,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신고가가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종목 구간 자체가 좀 역사적인 신고가가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. LB세미콘 뭐 다들 아시겠지만,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회사고요. 주력 서비스는 DDI 패키징 테스트를 주로 하고 있고, 근데 아마 이제 작년에 이제 피크를 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이제 본업이 좀 서서히 좀 이제 회복되는 그런 구간으로 오고 있거든요. 근데 주가는 지금 신고가 국면이 나오고 있다. 특히 그런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국면에서 기관이 지금 그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는 뭔가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렇게 그렇게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CIS 증설 관련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모스 이미지 센서,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카메라 탑재량이 점점 증가하면서,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한 이쪽 부분의 매출이 한 2조 5천억 정도였는데, 지금 최근에 뉴스플로를 보시면 내년에 4조 이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시모스 관련된 이런 증설을 이미 끝낸 이 LB세미콘 같은 회사의 수혜가 크지 않겠는가. 물론 LB세미콘 지금 당장 뭐 삼성 어떤 무슨 뭐 매출이 어떤 발주를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, 지금은 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. 특히 이런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증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미 LB세미콘 같은 경우 이미 증설을 지금 다 진행 중에 있고, 아마 1월에서 2월 정도에 이 부분에 어떤 본격적인 그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. 특히 이미 올해 이 CIS 테스트 부분 관련돼서는 세컨드 벤더로 이미 그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설 라인만 다 만들어져서 발주만 받으면 바로 매출이 이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,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LB세미콘 관련된 그 각 증권사의 하우스의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올해 그 영업이익을 한 4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, 내년에 영업이익을 한 600억 정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어차피 본업 자체는 DDI 쪽은 어차피 성장이 가파르게 갈 수가 없는데,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모스 부분의 어떤 성장성을 좀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렇게 되면은 약간 비메모리 쪽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받는다면, 왜냐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타 IT 반도체 장비 업종과는 전혀 틀린 흐름으로 지금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수급이 바로 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로 만들어낸 수급이기 때문에, 지금 정도 이게 하반기 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눌림이 나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세에 좀 가담을 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LB세미콘은 소보장주 안에서도 유독 홀로 강한 움직임 보이면서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는데, 현 시점에서도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강력한 내년을 위한 또 모멘텀까지 짚어주셨고요. 목표가는 16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1,400원 선을 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. 지난 관심주였던 우양도 주간 수익률 34%를 넘기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. LB세미콘과 앱코에 대한 관심도 또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